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뜨거운 감자였죠.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 1기,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다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인데요. 너무 재밌는 거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같은 타이밍에 3기 신도시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수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니까 굳이 지금 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응. 이제 정부도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거 공급 대책 얘기할 때는 신도시라는 표현 안 썼거든요. 이 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면적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신도시라는 얘기를 쓰고 그 당시에는 뭐 100만 평 규모였나요? 아무튼 그 규모 어느 정도 규모의 신도시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런 택지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이제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게 원래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2차분 발표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더 준비되는 대로 3차분은 올해 2019년 6월 정도에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이 되게 있었고, 대체 어디가 3기 신도시 마지막 이제 공급분이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한 달 정도, 지금 5월 7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까지 이제 대체 휴일이었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갑자기 이거 발표한다고 해서 되게 뜬금없었어요. 아니 뭐 왜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기자분들한테 좀 빨리 좀 줘봐요. 그랬더니 이거 엠바고도 안 푼다고 다 네모 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모른다고 그때 이제 직접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날 오전 기사까지만 하더라도 기사는 뭐 광명, 시흥, 유력 뭐 다 그렇게 나왔는데, 유력은 개뿔 전혀 다른 데가 나왔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했느냐? 근데 많이들 지금 이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별별 수다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강남 쪽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뜨겁다. 그리고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거를 정부가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흔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빨리 발표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도 별별수다 하면서 이제 시장의 반응과 분위기는 전해드렸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조금 더 빠져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생각보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찰나에 거래가 돼서 급매물이 소진이 돼버리니까 이거 잘못해서 또다시 반등을 해버리는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또 판단을 하니까 급격히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 또 투기 수요 유주가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완치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에 저는 상당히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요. 소유층들한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불안한 거죠. 정부에서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좀 주고 싶었던. 그런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지금 집 사면 손해다 라는 얘기들이, 기사들이 쭉줄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왜 손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더 좋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공급이 교통편이라든지 뭐 자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서 할 거라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청약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 공급하는 거를 지켜보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세요. 신도시 일단 공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뒤 공급일지는 좋은 위치에다가 결국 지금 뭐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하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요번에 지금 고향 창릉이라든가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제 요런 데 그다음에 과천까지 해서 이런 라인들이 사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치들은 서울 진짜 바로 옆에 그린벨트들 풀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2기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까우니까 좋고 그다음에 특히 요번 내용에는 기존의 2기 신도시 때 교통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 결국 서울의 이 수요를 분산해 주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제 또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려해서 특히 이제 광양철도라든가 요번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 BRT라고 해서 철도하고 이제 이 이 주거 지역들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발표한 느낌은 있어요. 발표한 느낌은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공급할 건데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의 수요를 그 나중 시기까지 잠재우면서 있을 수 있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공급 대책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서울 안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주로 불안한 내용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을 조진단 말이에요. 그쪽에 공급하는 형태로 자꾸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도심만의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서울 안에 있는 새 아파트들 또는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집가가 불안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 수요가 되게 쏠리는 그 물건들을 공급 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의 대처는 그거는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간이 개입하면 사고 팔 수 있으면 가격이 불안할 거니까 그건 하지 마. 그래서 재건축 억제책,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든가 사업이 가는 단계에서 어떤 장치들을 막 만들고 재개발도 그런 제한 못하게. 장치들 해제하게끔 하고 이런 장치들을 만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도심지 내 주택 공급 방법을 되게 억제하면서 공공이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이런 거는 이 정부 또는 이제 LH 뭐 이 도시공사 이 지방공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의 개입이 거의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어떻게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3기 이번에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들 중에서 서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서울 투자자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만의 성이 이렇게 한번 더 만들어졌다. 고향 창릉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 안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뉴타운만큼 말 그대로 인서울만큼 좋겠냐. 결국 하나의 급관이 채워지면서 그 거리상으로 지어지는 그 신도시 외곽에 있는 2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라든가 기존 신도시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끔 되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도심 안에 있는 기존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나 이런 애들은 더 공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극화잖아요. 이 신도시 정책 자체가 부동산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어떤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서울주의자, 서울 투자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위례 신도시라든가 뭐 사실 이게 이 공공주택 지구가 원래는 보금자리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하겠다 2009년에 발표하면서 그때는 좀 약간 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거론됐던 지역들은 세곡, 내곡, 강남 한복판이거든요. 강남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다가 싸게 막 물량을 쏟아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열받죠. 나는 민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6억 나오고 5억 마포 그 당시에 마포의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초반 5억대 후반 나오고 그랬거든요. 조합원 분양가가 30평형대 6억 나오는데 강남에 일반 분양가 4억 때리겠다라고 하면 환장하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런 아주 우량 알짜 물량들이 있었지만 이번 지금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다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이런 정도에다 짓는 거잖아요. 애초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제됐던 거랑은 전혀 다른 클래스에 있는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얘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애초에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17억짜리 분양 청약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그 부천 대장지구 물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장의 공급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딴 나라 얘기니까 시장이 그렇게 차별화될 거다. 별로 이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에서 고민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이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무주택자가 조금 기다려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보를 좀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 때려 맞고 그쪽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다 때려 맞고 그런데 거기를 풀어주자니 부동산 시장이 미쳐 날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동안의 1기, 2기 신도시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공급을 해버리면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 여기서 출퇴근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 무조건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울하고 무조건 가까운 곳에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일단 다급하니까 붙여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는 후폭풍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한 거지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또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은 남동쪽으로 가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서북쪽이에요. 이게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왔던 데들 남동은 있었죠. 네.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남서, 북서, 북동, 남동에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네. 물량들을 좀 배정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래서 네. 얘 자체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발표 자체는 사실상 시장에 우리가 신도시 공급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우리 믿고 좀 더 뭐 동참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경고망동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 달라 이런 식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발표 좀 자체가. 긴 얘기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번 내용에서 주목해야 된,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저는 서울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주택 공급 대책의 판을 신도시 중심으로 이런 주택 공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을 짜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우리들도 그렇게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왔을 때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잡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생각이 없어.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뭘 기준으로 보냐면 창릉에 분양받으면 좋을까? 대장에 분양받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얼마에 나올까? 여기에 뭐 이런 거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쪽 포지션 뭔가 이 안에 기회가 있을까 정도 식으로 소비가 되는 거지. 애초에 원래 의도했던 본질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제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안건이 처음 터졌을 때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서울시랑 국토부가 계속 대립했잖아요.
국토부는 서울시에다 그린벨트 내놔라. 서울시가 깔고 있는 그린벨트 내놔서 그 안에 주택을 내놔라를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는 아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서 들고 있을 거다. 안 놓고 있는 거 마른 걸레 쥐어짜서 집 만들어 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섰는데 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이겼어요. 안 내놨잖아요. 서울 안에 어쨌거나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택지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서울 안에 말 그대로 서울 안에 진짜 공급 물량이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그 수요들 서울 안에서 얻으려고 했던 수요들을 어느 정도 분산하는 데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대응에서 얘기 나오는 이 공급 물량들을 보통 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철도 용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무슨 공공청사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개 중에 이제 지을 수 있는 택지 중에서는 일부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서울시도 그래서 공급을 내놓겠다라는 것들은 어쨌건 요번에 3차 공급 물량에서도 10,000호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10,000호가 뭐냐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지금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거의 임대주택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철도용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철도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공이 주도하는 이제 임대 목적의 주택들 공급이 될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번 세 차례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시의 공급 물량들은 어떤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이 주택 주거 배려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 노약자, 뭐 장애인, 뭐 이런 배려계층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싸게 줄 건지에 대해서 그런 공공에서 공급을 할 거냐에 대한 비중들 되게 둬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서울시 안의 공급 물량들은 그런 주거 복지의 형태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 결국 뭐냐면 똑같이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든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의 공급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이런 쪽의 수요였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내놓은 어떤 주택 공급의 카드는 그냥 임대 사세요.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주택 공급이지만 임대 공급이냐 분양 공급이냐도 전혀 다른 온도로 일단 정책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이게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꼴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을지 다시 또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에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직 또는 정부도 아직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들 또는 진짜 좋은 알짜 그린벨트들 이제 남동권에 연접해 있는 그린벨트들이나 이런 것들 아직 여전히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꺼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점으로도 서둘러서 이렇게 해서 일단 불 붙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 처방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3기 신도시 이번에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나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문제는 저는 시장에 이거야.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그 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다 영향을 미치죠. 수요층들도 매수를 조금 미루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빨리 공급이 될 것이다. 언론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통망들 이거 언제 한다고 어느 세월에 한다고 이제 여기서 내놓은 이 청사진은 일단 그림상에 있는 거다.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시점까지 되려면 이 경전철 이 경전철을 짓고 전철이 확대가 되고 뭐가 들어오고 이거는 오래 걸릴 일이다. 그래서 한참 영향을 미친답니다. 저는 미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뭔가 큰 일을 했는데 영향이 전혀 안 미치진 않겠지. 그렇죠. 그게 미치긴 미치는데 뭐 생각했던 것처럼 무주택자가 기다려서 3기 신도시를 청약해야 되는 상황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3기 신도시 받으려고 집 안 무주택자를 앞으로 6, 7년을 더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최소. 없겠죠, 얼마. 예. 그래서 발표하는 내용이 마치 지금 당장 뭔가 영향을 미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10년 정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거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모니터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옷을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쌍둥이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이 비슷한 옷이 딱 입어. 괜히 막 그 의도해서 한 것처럼 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